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정입니다. 전국민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시즌2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부동산 전문가 해피하우징의 이춘모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무술년 황금 개띠랍니다. 내 집 마련. 아직도 내 집 마련을 못하신 분들에게는 청약의 기회가 많다 하니까요. 로또 청약에 당첨되시기를 빌고요. 또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은 그 재테크가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냐 묻는 분도 많은데요. 진주는 해변가에 없답니다. 해변가에 있는 그런 진주는 다 누가 주워갔대요. 그래서 깊숙한 바닷속에 있다가 하니까요. 올해도 저희 재테크 사랑해 주시고요. 열심히 공부한다면 재테크와 세테크 성공하는 투자 될 걸로 믿습니다. 새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새해도 세테크 재테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이춘모 대표님의 본 강의, 칠판 강의 방송과 함께 방영되고 있습니다. 매주 방송되는 본 강의를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마련해드리는 Q&A 시간인데요. 세테크 재테크 전화 상담 번호 026344-7558번으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정확한 상담 통해서 여러분의 절세와 재테크 동시에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 법이나 부동산 투자 관련 궁금증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네, 그리고 오늘도 일주일간의 여러분의 질문을 모아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저희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박스에 나가고 있죠. 02 서울 지역번호 누르시고 6344-7558번으로 이춘모 대표님께 궁금한 점 연락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새해가 됐습니다. 2018년 무술년을 맞아서 오늘 프로그램은 부동산 신년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2018년에 주목받을 부동산 탑 7 질문거리들을 마련해봤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대표님 단도직입적으로요. 가장 궁금한 점인데요. 내년에 집값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뭐 단도직입이 아니라 다들 그렇게 물어요. 새해가 되면은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한 6자로 표현하면은 네. 하향, 약간 하향, 하향. 그다음에 뭐랄까 보합, 네. 그다음에 안정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올해보다는 그렇게 또 그 작년보다는 규제가 있었던 7가지 규제가 이제 올해는 이게 다 이제 약발을 받는 시즌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작년만큼은 또 재작년만큼 그렇게 집값이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 하향 내지 또 안정 내지 보합세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단도적인 입장을 표현한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네, 올해 2018년에 이 부동산 시장 집값은 2017년의 규제책의 효과가 이제 직접 발동이 되는 시기다. 그래서 하향 또는 보합 안정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2017년에 최고의 인기 시장이었던 이 부동산 시장이 재건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도 그 기세를 이어갈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보죠. 재건축 시장은. 네. 사실은 서울의 강남의 재건축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파리대책이 나왔다 해도 과언이 네. 아니거든요. 뭐 올해도 그 좀 희소성이 또 있고 누구나 또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갖고 싶은 것이 5년 이내에 지어진 새 아파트고 또 5년 이내에 들어갈 아파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2013년, 14년부터 꾸준히 한 4, 5년간 가장 인기를 끌었던 뭐 과거에도 재건축이 인기가 있었지만 더욱더 강남 상구랄지 또 과천 이런 정도의 재건축이 우리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그런 현상을 낳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도 진행도가 빠른 뭐 이런 재건축 시장은 그래도 다른 상품보다는 꾸준히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 하나는 강남만 강남이냐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강북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우리 강북도 서울인데 그래서 강북 쪽의 재건축, 특히 청량리라 할지 이럴 때 이제 성수 4구역, 전략정비구역이라 할지 이런데 이제 한남동 같은 데가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남의 재건축도 재건축이지만 강남의 재건축이 진입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강북의 재건축도
속도전을 내면서 인기를 좀 끌 것이고 또 가격이 꾸준히 인기 있는 상품이 약간씩은 오르면서 인기 있는 상품이 올해도 꾸준할 것이다. 강북 재건축도 지켜보자. 이렇게. 네, 희소성과 이 새 아파트가 된다는 메리트 때문에 재건축 시장은 올해도 좀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재건축이 좀 주도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재건축 시장 외에 2018년에 주목받을 어떤 부동산 시장 다른 상품도 있을까요? 상품이 많잖아요. 부동산 상품이 한 30가지 정도 돼요.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올해 작년에 7가지 덫을 날았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막 해놨잖아요. 그게 이제 효과가 이제 이번 4월 1일부터 발생한다. 또 지금 이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택 시장보다는 토지 시장이나 그다음에 상업용 시장, 수익형 부동산 시장 쪽으로 많이 옮겨가지 않겠나 그런 말씀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렇지만은 그래도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시장하고 적고 직주형 그다음에 5년 이내에 지어진 아파트 그다음에 5년 후에 입주할 분양권 정도는 올해에도 히트 상품이고 꾸준히 인기를 끌 것이다. 또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이제 처음으로 비그너죠. 진짜 그동안은 청약 통장 한 번도 안 써먹으신 분들 또 가점제가 점수가 어느 정도 60점에서 70점 되시는 분들은 청약 시장이 아주 좋은 곳들이 이제 벌써 1월 달부터 분양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꾸준히 이제 7, 8군데가 많이 올해도 한 30만 세대, 36만 세대가 공급이 되지만 아주 인기 있는 거, 시세 차익이 나는 인기 있는 지역은 한 10개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들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뭐랄까 도전하고 싶은 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만만히 준비를 해라. 그래서 부자되는 기술이 있거든요. 기술 중에 제일 큰 기술이요 부지런함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방송을 세테크 재테크 방송을 보시고 정보에 항상 에버시 셀렉션을 안 당하시려면 올바른 정보를 항상 빠르게 남보다 한 발 빨라서 취하는 것이 이번 우리 황금 개띠의 무술년의 재테크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상품은 아까 간추는 대로 아무래도 그래도 재건축 그다음에 새거 청약 시장이 다를 때보다 작년 재작년보다 더 치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어진 지 5년 이내의 새 아파트 그리고 분양권 또 직주 근접형 상품은 올해도 여전히 인기를 끌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변해도 기본 공식은 좀 변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2018년에도 문재인 정부의 이 집값 옥죄기 규제책 정책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본격적으로 규제 효과가 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파급 효과는 좀 어디까지일 거라고 보시나요? 작년에 이제 5번에서 7번이거든요. 잘 자란 것까지 3대 정대책까지 합해서 한 7개 정도 했는데요. 그러면 작년 박근혜 정부 때 6.19 대책부터 시작한다면 한 달에 한 번꼴로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더 솔직히 말하면은 약발이 안 맥힌 거고 또 집값이 안 잡힌 거죠. 아니 네. 8.2 대책 이후로 분당은 5.8% 오르고 강남은 더 치솟고 그러니까 거꾸로 갔잖아요. 풍선 효과가. 네. 이제 정부가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 지금 이제 준비한 것이 이제 약발. 다시 말해서 작년은 예고 방송이었어요. 예고 방송. 그러면 이제 4월 1일부터 두고 보자. 또 우리가 1월 1일부터 이미 이제 이번 달부터 엊그제부터 이제 우리 분양권은 55% 이렇게 단위세율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부동산 정책이 규제가 효과는 나타날 겁니다. 심리적인 뭐랄까 이런 것도 그건 정부가 이겼죠. 이제 다주택자라 할지 자기 자본을 어느 정도 가지지 않고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겠다 이런 것은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파급 효과는 지금 1월 초니까 2월이 가고요. 이제 구정이 지나고 또 3월이 되면 당장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부터 변화가 오지요. 내년 4월 1일부터는 이제 8년짜리로 5년짜리는 우리 종부세를 합산 배세를 안 한다니까 종부세 내란 소리입니다. 이제 8년짜리를 등록을 안 하면 이상짜리 안 하면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필요 경비의 공제율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는 4월 1일 기준이 아니라도 1월이 지나서 구정이 지나면 아무래도 정부의 작년에 내놨던 정대책의 7가지의 정대책 아니 7번이나 내놨던 정대책이 이제 한 번에 몰아서 효과를 좀 이렇게 뭐랄까 그동안에 지지부지했던 효과가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심리적으로 볼 때도 이제는 다주택자들이 떨지 않을 수 없다.
왜 세금이 60% 이상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4월에는 부동산 폭등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 정책의 파급 효과가 올해 어디까지 미칠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올해 나올 신규 정책들도 좀 꾸준히 업데이트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칠판 강의 꼭 참고하셔서 최신 정보들에 발빠르게 좀 대응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 무주택자든 내가 집주인이든 상관없이 가장 많이 신경 쓰이는 게 집값이잖아요. 올해 이 집값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은 어떤 것들을 좀 참고하면 좋을까요? 집값 참 제가 칠판 강의에서도 제가 3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수필 형식으로 내가 한번 칠판 강의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콩나물 값도 컨트롤 못해요. 힘들잖아요. 우리가 뭐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기 때문에 하물며 집값은 컨트롤하기가 힘든 겁니다. 이 금액도 크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어디 라면이나 어디 신발 찍어내듯이 뭐 그냥 공장에서 그냥 뭐 수만 클리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한번 노드맵이 걸리면 5년에서 10년간 차분히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책을 짜는 분들도 힘들 겁니다. 그러면서도 집값의 변수는 신경 쓰게 하는 변수들이 이제 많죠. 그래서 뭐 금리라 할지 규제라 할지 그 다음에 우리 입주 폭탄 44만 세대 되는 입주 폭탄이랄지 가계부채 대출도 그러고 근데 저는 이제 그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2013년부터 꾸준히 한 5년간 집값이 위로 올라서다 보니까 좀 피로해요. 우리 등산도 그냥 계속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가면 피로하잖아요. 물이라도 한 번 먹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피로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피로도 때문에도 좀 쉬었다 갈 확률이 좀 많습니다. 또 규제도 너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칠판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1월 초니까 구정 지나고 조금만 더 지켜봐서 집값 변수가 아무래도 규제 쪽으로 그다음에 집을 사는 쪽에 불리한 쪽으로 그다음에 다주택자가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노드맵이 정부의 우리 문재인 노미스가 제이노미스의 노드맵이 주택정책에 대한 노드맵은 그렇게 내비게이터를 방향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은 집 사실 분들도 구정 때 서로 가족 간에 모여서 구정 이후에 한번 액션을 취하는 것도 좋다. 우리가 주식 같으면 제녀류 이펙트 그래가지고 1월 달에 막 12월 달에 1월 달에 막 주식을 사고 그러거든요. 근데 주택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4월 2일, 4월 1일이라는 말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요일 같아요. 그날이 무슨 디데이는 아닌데 하여튼 중과를 그렇게 한다는 날짜니까 그 안에 물건을 좀 파시는 분들 많이 나타나겠죠. 다주택자들은. 좀 지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주 저희가 세테크 재테크 방송을 진행하면 시청자분들의 질문이 정말 많이 쌓이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질문을 이 대표님이 모두 다 수렴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 통해서 1부와 2부로 나눠서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끝까지 집중력 잃지 마시고 함께 유익한 정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번째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2017년에 아주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도시정비 사업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서서도 뭐 강북에서 새해에는 재개발 사업이 좀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작년에는 2017년에는 강남 쪽에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각광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강북은 또 그만큼 전망이 좋은가요? 그래 이제 강북 사시는 분들이 강북이 우리 서울시가 25개 구잖아요. 네. 더 구수가 많아요. 저기 14개 구라. 근데 네. 이제 하가 좀 났어요. 왜냐하면 2002년부터 강북 분들이 재테크 면에서는 하가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타운 한다고 그래가지고 강남보다 강북을 많이 지정해 놨거든요. 근데 10년, 15년 동안 뭐 우리 화장실 하나도 증축 못하게 해놓고 뉴타운도 지지부지하고 그러니까 어떤 곳에 가면 이렇게 폐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테크를 못했죠. 근데 강남 이남 사람들은 그건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 재건축 때문에 집값이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 도정법 하에서 특히 이제 이게 도시 정비 사업을 하는 곳에서 강북이 어디 있고 강남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아마 강북이 더 노후됐기 때문에 도시 재생에 대한 것도 정부에서 더 배려를 할 것이고 앞으로 강북도 재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강북 시대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강남만 강남이 아니고 강북도 서울이고 강북도 강북이다. 그래서 저 끝에 있는 우리 상계동 뭐 3단지랄지 굉장히 우리 청량리만 보더라도 그 동부 청과시장에서부터 제기동, 용두동
청량리 그런 데가 굉장히 좀 노후돼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런데도 이번에 속도가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뉴타운에서 많이 빠져서 해지됐던 분들도 이제 섭섭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도시 정비 사업이 지지부지했던 것도 이제 속도를 좀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의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용기를 내셔서 강남만 강남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압구정동만 압구정동이냐, 뒷구정동도 압구정동이다. 우리 저기 한남동이나 저기 성수동 쪽에서 보면요, 거기가 압구정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한강을 앞에서 보고 있거든요. 뒷구정동 사람, 압구정동 사람은 한강을 뒤에 부엌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강남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개 구에서 골고루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도시 정비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또 우리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제 내년 다음 달 2월 9일부터는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바뀌겠네요. 그런 거에서부터 강북도 용기를 내야 된다. 좀 더 시간을 할애한다면, 그러면 뭐 서울 사람들만 서울 사람들이냐? 이건 아니죠. 아까 우리 강민정 아나운서도 말했지만은 저기 서울이 경기가 붕괴가 돼가지고요 커져버렸다 그랬잖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 했죠. 네. 우리 서울이 저 경기도가 한 1,350만 명, 서울 인구가 1,000만 명, 그러면 2,350만 명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반려견이 있어요. 1,000만 마리. 네. 뭐 한 3,500만 가구. 이제 농담 삼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수도권에 전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이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의 경기선이 이제 이렇게 무너져서 뭐 전철 안 고는 건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꿈틀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래도 아주 희소성 있는 5년 이내의 새 아파트를 다들 좋아하시기 때문에 어디나 가도 이제 과거에는 한 2003년, 4년, 6년, 7년까지는요. 어디나 가면 전국이 몸살을 앓았던 것이 뭐였냐면요. 뉴타운이었어요. 뉴타운. 보궐선거만 있으면 그냥 뉴타운 그랬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작년에 강남이 그렇게 히트를 쳤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랄지 재개발 사업이랄지 좀 속도를 못 냈던 우리 뉴타운 지역에서도 A, B, C로 나눠서 구분했는데 C는 아예 해제 대상, B는 지금 진행되어 있는 곳인데 A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곳으로 이렇게 A, B, C로 나눴죠. 그런데 B 구역에 있는 뉴타운 물건을 가지는 분들은 좀 속도전을 낼 거니까 좀 지켜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강남만 강남이 아니고 강북의 시대다 왔다. 이렇게 좀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강남권에 집중됐던 재건축 사업이 올해는 강북권의 도시정비 사업에도 좀 속도가 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노후돼 있던 이 강북 지역이 어떻게 거듭날지, 또 거기에 따른 집값 변동, 부동산 시장의 지각 변동이 있을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시야를 좀 넓히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상품들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시청자를 대표해서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통의 발달로 서울의 경계가 점점 더 흐려지고 또 수도권 지역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전국 인구의 절반이 여기에 몰려 있다 보니까 내 집 마련도 상당히 힘들고 또 가격적인 면에서도 좀 힘들잖아요. 이 주변 서울 근접 지역의 아파트 청약은 좀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청약도 기술이에요. 부자 되는 것도 기술 없으면 부자 못 됩니다. 제가 이 재테크를 할 때 가장 제 세미나장에서 안타까운 게 자기 총에 자기가 맞지 마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게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프리미엄이 붙겠지 해가지고 엉뚱한데 가서 청약을 한다든가 또 엉뚱한 상품을 산다든가 그래서 자기가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 병원에 갈 필요는 뭐 있어요? 자기가 진단해서 자기가 고치죠. 똑같습니다. 재테크도. 그래서 제가 이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아무래도 전문가가 상담을 해야 됩니다. 청약 전략도. 그러면 청약 전략 할 건 많다 그랬잖아요. 7개 불가사의에 할 정도로 7개 지역 정도도 남아있다. 그러면 벌써 지금 청약에 들어가는 가밀 강북 지역도 민간 청약을 지금 받고 있죠. 그런 지역이라 할지 가천이 이제 드디어 이제 올해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식정보센터 그 다음에 우리가 2대가 남아있어요. 이제 북일해가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 하겠죠. 뭐 2만 세대 넘게 남아있고. 그래서 또 우리 뭐 금토동이랄지 또 판교 3, 뭐 또 김포, 그 다음에 검단 신도시 이런 곳에 한 10군데 정도는 사실은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허그라는 곳에서 전부 다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약 기회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그다음에 가점제 중심으로 그게 무주택자 중심이죠. 이런 분들은 청약 기회가 왔고
한 10군데 정도는 절대 오늘 떨어지고 내일 떨어지더라도 뭐 새벽 기도를 가시더라도 뭐 절에 가서 백발을 절을 하시더라도 제가 이제 얼마든 간절히 하는 곳에 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간절하게 계속 넣으셔야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이 분석 없이 아무거나 넣으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특별 분양 자격을 한번 주변에 찾아보시고 나도 혹시 특별 분양 대상자가 아닌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특별 분양 대상자가 긴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적주택이 이제 열리겠죠. 뭐 희망주택이니 뭐 행복주택이니 옛날에 보금자리 했던 곳에 다시 또 제2의 보금자리를 이제 만들어 준다고 하니 공적주택의 대장에 되시는 분들은 꼭 준다 그럴 때 받아야 됩니다. 또 이런 정책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연결성이 없어요.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뀌어요. 이름이 행복주택, 보금자리, 희망주택 뭐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또 언제 바뀔지를 모르니까 정부에서 좀 싼 값에 그다음에 신혼부부들에게 그들만의 리그의 장을 열어준다고 하니 좀 더 여러분들이 그 신경을 써서 찾아하셔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까 초반에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다 어디에 넣는다고 해서 그게 재테크의 진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해변가에 널려있는 모래만큼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상품도 많고 어디에 넣고 싶은 곳은 많습니다. 그러나 진주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진주. 진주는 저 바다에 깊숙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헤엄치는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부자 되는 재테크 기술을 잘 안 배우시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전번 시간에도 강조했듯이 모든 청약시장은 열려 있어요. 37만 세대나 분양을 한답니다. 그러나 백리도일 우리 가족과 내가 그래도 시세 차익이 날 이거 정말 청약 로또 됐네 이렇게 느끼실 곳은 많지가 않다고 그랬습니다. 절대 많지 않습니다. 백리도일할 수 있는 청약 기회를 찾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 네. 오늘 개뜨니까 제가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강민정 아나운서는 저하고 진행을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 개띠의 당구풍월이라는 게 있어요. 속담이. 그러니까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요. 저하고 3년 진행하시면요. 어느 누구보다도 재테크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몇 번 했는데 네. 많이 새로운 거 배우셨잖아요. 그럼요. 나도 결혼하려면 내가 전번에 제가 집 없다고 자존심을 좀 건드렸나 봐요. 근데 뭐 집이 없으면 제가 뭐 방법을 알게 드릴 텐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적 주택에 대한 거 하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가 칠판 강의에서 했는데 새 상품이 신상품이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2007년도에 나온 주택연금,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나온 농지연금 빼고 작년에 12월 13일 날 따끈따끈하게 나온 게 뭐냐면 정부에서 연금형 매입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부에서 매입을 해요. 주택을 LH공사에서. 그러면 이제 3억짜리 정도의 주택을, 낡은 주택을 연립이랄지 다사대 이런 걸 이제 정부에 팔아요. 그럼 내가 이제 우리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은 농사도 가입해도 그 자리에서 농사도 짓고 임대도 줄 수도 있고 주택은 그 주택에서 살 수도 있지만 이 주택은 비워줘야 돼요. 매입이니까 비워주는 대신에 정부에서 임대주택 자격을 준대요. 근데 아직 이제 미완성이죠. 나이는 몇 살로 할 것이며 지역은 어디 줄 것이면 하지만 이제 하여튼 틀은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3억 기준으로 이제 10에서 20년간 연금형으로 이제 연금을 받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굉장한 돈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노도 매입에 보면은 한 146만 원. 다시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연금형 매입주택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나는 임대주택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연금으로 받기 때문에 146만 원. 주택연금이 똑같이 우리 60세에 한 3억짜리다 보면 한 62만 원밖에 안 나오잖아요. 농지 3억짜리 우리 영목이지죠. 농지연금에 들어가지고 3억짜리에 월 받는 게 한 107만 원. 그게 상당한 금액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상품도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내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요. 올 황금 개띠에는 황금 열쇠, 나의 인생을 100세 시대의 인생을 책임져 줄 재테크 중에 우선순위가 청약을 받아서 어떤 게 청약을 받아서 공적주택이면 어때요? 청약을 받아서 그 다음에 황금 열쇠를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고 꼭 청약하셔서 두 번째 이런 그 정부에서 이런 상품이 또 나오다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금형 매입주택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래서 공부가
중요하시잖아요. 오늘 이 시청자분들 중에도 이렇게 시청 안 하고 지금 찜질방 추워서 찜질방 가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못 알아들으세요. 어디가 좋은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재테크 세테크가 많은 어드바이저로서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을 줄 텐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올해는 황금 열쇠인 나의 노후를 책임져줄 40년간의 노후를 책임져줄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자. 그래서 저도 대호각성하고 꼭 재테크가 돈 많은 분들만 위한 그런 방송이 아닙니다. 지금 600만 호의 사적 임대 시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꾸 집값 달라 방 빼달라. 아니 초등학교 3학년인데 또 어디로 가란 거예요. 그래서 집 없는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방법을 많이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이 방송의 자체가 공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은 집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집이 많아서 새 판을 짜야 되거나 그 다음에 세금으로부터 머리가 지긋지긋 골치 아프신 다주택자분들은 시원하게 해결할 것이고요. 또 토지 많이 가진 분들이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 많이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또 제가 토지에 관한 세금 전략을 또 많이 짜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MBN의 세테크 대테크를 보지 않고는 부자가 될 수 없다. 특히 이춘모가 진행하는 우리 강민정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세테크 재테크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길에 굉장히 도움을 줄 것이다. 제가 좀 너무 나섰나요? 좀? 아니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뭐 지당할까지는 아니죠. 네.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일부 순서 여기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질문이 해결이 안 됐다, 고민 아직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 세미나장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민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시즌2 2부 순서 이어갑니다. 세테크 재테크는 이춘모 대표님의 강의 방송과 함께 진행되고 있죠. 부동산 대법을 최대한 쉽게 풀이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강의 방송 보시고 궁금한 점 남아있다. 이런 부분 이 Q&A 시간 통해서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상담 번호 02-6344-7558번으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정확한 상담 통해서 여러분의 절세 그리고 재테크 도와드리니까요. 부동산 관련 법이나 재테크 관련 궁금한 점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부에서는 신년 특집으로 이 부동산 재테크 관련 Q&A로 꾸며봤다면 2부 순서에서는 세테크 질문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기존의 Q&A보다 조금 더 심도 있고 더 자세히 논의를 해볼 테니까요. 남은 30분도 채널 고정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테크 재테크 2부 출발합니다. 네, 2부 순서 다시 한번 저희 상담번호 박스에 나가고 있을 텐데요. 알려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02-6344-7558번으로 이춘모 대표님께 궁금한 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가 결국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며칠 전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건데요. 2부에서는 이 알쏭달쏭한 2018년 달라지는 정책들 내용에 대해서 이춘모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경제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뭐 다주택자에 대해서 보유세, 뭐 종부세 부담을 높인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상향한다. 뭐 이런 어려운 말이 참 많아서 이해하기부터 참 벅찬데요. 어려운 용어들 설명부터 좀 도와주시죠. 어렵죠. 뭐 네. 어느 신문에 보니까 4년제 대학생들이 경제신문을 이해하는데 뭐 20%도 이해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세법을 지금 뭐 한 30년 다루고 있지만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그러겠죠. 특히 요새 이제 신문을 보면 자 공정 시장가액을 뭐 비율을 높인다, 조세 제한을 없애기 위해서 재산세다, 뭐 그 다음에 시가 표준액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한다 그래서 막 도대체 가격이 부동산에 몇 개나 되느냐, 그러니까 뭐 헷갈리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과세관청에서나 지자체에서 세금을
매길 때 일정한 그 가액을 전형해 놨죠. 근데 대표적인 게 시가표준액입니다. 시가표준액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그때 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지방세에도 적용하고 국세에 이제 우리 종부세도 적용하고 뭐 양도소득세도 적용하는데요. 여기서 하나 좀 새로운 말들이 요새 좀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다. 그러면 뭐 이건 과거 2009년도에 바뀐 걸로 생각이 되네요. 과거에는 재산세 가표를 올릴 때 매년 5%씩 5%씩 올리던 것이 어느 순간에는 집값이 떨어지는 시점도 있어요. 그러면 캐피탈 게인 쪽이 마이너스가 났는데 재산세는 계속 그대로 받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2009년도에 도입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부세를 부과한다든가 재산세를 부과할 때 그 일단 시장의 동향을 잘 파악해서 종부세는 우리 시가표준액의 한 70% 정도를 적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재산세는 뭐 주택부는 뭐 60%를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조세 제한을 좀 없앨 수 있는 요건도 되고 또 정부에서는 갑자기 우리 양도세가 올해 지금 벌써 올해도 5일이 지났는데 올해부터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5억 초과분은 42% 새로운 세율 구간이 하나 나왔는데 정부도 걱정이 됩니다. 이제 이걸 공정가액 비율, 시장가액의 비율을 좀 높여서 조세 제한이 적게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구간을 하나 탁 만들어 가지고 다주택자 그러니까 뭐 5채 이상이라 할지 초고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좀 세율 구간을 높여서 보유세 부분을 좀 손질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해도 이제 이 카드를 안 꺼낸다고 그러더니 이게 사실은 부동산 시장 질서를 잡는데 마지막 카드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이제 한 8개월째 접어든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카드를 이게 마지막 카드라 그랬는데 좀 일찍 레드 카드를 꺼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동산과 세금이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매우 민감한 주제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문정부가 이렇게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올리겠다고 천명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런 민감한 시기에 굳이 이렇게 부자증세 시즌2를 펼치는 배경은 뭘까요? 그러니까 고육주책이겠죠. 우리가 2005년대로 보면은 종부세 잘못 만지작거렸다가 참패한 기억이 있거든요. 네. 바로 그게 우리 노 대통령 시절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든 우리 종부세가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혼 판결까지 해가지고 그때는 부부 합산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종부세를 이렇게 정부에서 거꾸로 내주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표가 안 나왔죠. 근데 우리 이제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근데 물론 8월 달부터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네. 약간 우스운 소리인데 6월 달에 표는 표대로 받고 8월 달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시행을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정부에서는 이 정말로 파리 대책이 시즌1이라면 시즌2에 아까도 말했지만은 제일 마지막 카드인 보유세를 지금 만지작거린다. 아유 그냥 공론화하고 있어요. 요새 보면은. 그래서 그 이유는 시즌2의 부자 증세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정부에 완전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게 해도 우리가 7개월 동안 부동산 가격이 거꾸로 가요. 내릴 줄 알았더니 강남이나 할지 우리 분당 뭐 우리 신도시도 물론 이제 지방은 좀 여건이 틀리지만은 부동산 가격이 거꾸로 풍선 효과처럼 더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뭐 많이 가진 자에 대한 보유세를 한번 그동안에 아주 단단히 마음 먹고 있던 것을 한번 엄포를 주든지 뭐 엄포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손질을 한다면은 아무튼 다주택자들은 좀 마음을 좀 뭐랄까 쓰다듬어야 될 그러니까 네. 좀 각오를 좀 하시고 재테크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해서 이 정부의 입장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국회 쪽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톨스토이의 철학에 좀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대개혁이라는 키워드가 이 더민주 내에서 계속해서 들리는데요. 추 대표는 지난 9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처음으로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지난 12월에는 러시아 방문길에도 톨스토이의 토지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토지개혁, 토지공개념이라고도 하던데요. 이 키워드가 뭔지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날카로운 뭐 이렇게 질문이고 그렇거든요. 느닷없이 작년 9월에 토지 공개념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헨리 조지의 그 미국의 19세기의 경제학자의 그
토지를 갖다가 여러 가지 균등하게 나눠갖자 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적폐가 많았어요. 한 사람들이 그 자본주의를 가진 사람이 몇 사람들이 독점하다 보면은 못 가진 데들이 이제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9월 국회에 그러더니 또 12월 달에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또 톨스토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혹자는 그 오해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중국식으로 가는가. 중국은 사용권은 인민에게, 뭐 그다음에 소유권은 국가에게 이런데 뭐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우리 추 대표가 말씀하시는 것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또 토지로 인해서 가다 캐피탈 게인을 취하신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좀 문제점을 지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토지 개혁이랄지 토지 공개념 이게 뭐 쉽지는 않죠. 여러 가지 또 이혼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여당 집권 여당은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파장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를 많이 갖는다든지 토지로 인해서 많은 캐피탈 게인을 취하신 분들은 한 번은 또 이것도 신경 쓸 요소는 되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올해 바뀌는 세금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이 집 팔고 땅 팔고 이렇게 부동산 처분하는 분들이나 또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우리 작년에도 우리 강민정 아나운서가 많이 진행을 했지만 뭐 여러 가지 7번이나 정대책이 바뀌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 무술년 황금 개때에 이제 여러 가지 세법이 이제 시행되고 적용되는 거죠. 당장 이제 엊그저께부터 1월 1일부터는 이제 분양권 팔면 일단 단위 세율로 55% 이렇게 세율이 적용되고 이번 기사 보니까 우리 다산 신도시 같은 데서 큰일이 났던데요. 그 불법으로 부동산을 전매해서 분양권을 취득한 분들은 지금까지는 그럴 예는 없었는데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했는데 아예 자격을 취소한다든가 이렇게 좀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분양권을 전매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이렇게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단일세율도 적용하지만 이제는 한 몇 개월 남았나요? 한 90일 남았나요? 한 4월 1일이 착각 달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약조정 대상 구역에서 지역에 이제 물건을 팔 때는 이제 굉장히 가산세율이 이제 높게 붙어 있죠. 그래서 다주택자들 분들은 굉장히 제가 칠판 강의에서도 지금 이제 한번 하겠지만 보유할 것이냐, 팔 것이냐, 증여할 것이냐, 매매할 것이냐 고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뀐 세법 중에 또 우리 전번에 12월 13일인가요? 우리 주택 복지 로드맵에서 볼 때 하나가 나온 게 뭐냐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4월 1일부터 특히 8년짜리로 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배제하던 것을 이제 합산해서 종합부동산을 물리겠다 이런 거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것이 이제 바뀌고 있죠. 바뀌었고 앞으로 또 국회 통과할 것도 있고. 또 우리 주택법, 건축법, 그다음에 주거환경 정비법 이런 것들도 또 국계법, 국토개혁하고 이용하는 법률에 관한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이제 이렇게 손볼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 세금 문제에서는 올해가 가장 좀 이렇게 신경 써야 될 세테크 시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MBN에서는 특히 이 올해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세테크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칠판 강의 및 이런 또 Q&A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 할 수는 없지만 크게 아까 말한 대로 3가지가 벌써 시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시고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가장 전도 유망한 부동산 상품은 뭐라고 보시나요? 그것은 뭐 누구나 뭘 사야 되지. 특히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뭐 콕 하나 찍어주세요. 뭐 제2의 뭐 심지어 뭐 작년에 신라젠 같은 거는 1,500% 우리도 네. 주식해서 여행 가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 MBN에도 주식 방송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또 이제 부동산에 적용해가지고 한 2배, 3배 올릴 것이 없냐고 많이 물어요. 네. 또 이제 수업 시간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 작년에는
강으로 간 사람들이 굉장히 수익률이 높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강변에 재건축을 사신 분들은 굉장히 톡톡한 재미를 봤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강을 좋아해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거든 강으로 가라. 그래서 여자는 강, 남자는 산 그러거든요. 그럼 또 산으로 간 사람들은 또 재테크 상품으로서 뭐 또 실패한 건 아니죠.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 개포동이랄지 이런 뉴타운 또 재건축 시장에서도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좋았습니다. 올해도 별반 뭐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이제 전번에 보합 내지 뭐 강약세, 뭐 약세 그랬는데 올해도 꾸준히 진행도가 속도가 빠른 재건축은 인기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또 전번에 말했던 청약 시장에서 6, 7군데 정도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곳은 아마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거고 좋은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허그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청약해서 받은 분양 금액하고 현실적으로 실거래가로 지금 거래되는 금액이 괴리가 굉장히 크다. 뭐 어떤 곳은 3억까지 2억까지. 그래서 청약 시장이 좀 뜨거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에 청약 시장이 한 37만 세대를 분양하는데 그건 다는 아니고요. 그 중에서 진주는 아주 뭐 해변에 널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2만 세대 정도를 콕 집어서 청약을 하자. 그런 걸 제가 칠판 강의 때 했던 것 같은데요. 두 가지입니다. 콕 찍어서 할 상품 1번으로 꽂아라 그러면 가점이 높거나 사회적 배려로서 우리 신혼부부들이나 그런 컨디션을 갖춘 분들은 제1차 최고의 상품은 청약시장 상품이고요. 주택 청약시장 상품이고 두 번째는 속도가 빠른 재건축 시장이고 세 번째는 규모가 좀 적은 5년 이내의 새 아파트들은 인기가 꾸준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올해와 내년에 집중적으로 올해만 해도 한 17조 원, 내년까지 하면 뭐 25조 원, 우리 앞으로 한 30군데에서 40군데의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토지보상금들이 풀어서 집을 짓겠다 하니 토지보상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아마 토지시장 쪽으로 좀 흘러가는 부분하고 아무래도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좀 흘러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작년에 12월 13일 날 상품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게 좀 색다른 상품이었죠. 그게 뭐냐면 연금형 매입주택. 자, 다세대 다가구 한 3억짜리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국가에서 사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는 우리한테 정부한테 파신 분들은 임대주택을 드릴 테니 저희한테 파십시오. 우리가 그러면 이걸 리모델링해서 저가로 임대시장을 내놓겠습니다. 그러고 그 주택을 파신 분들에 대해서는 3억 기준으로 월 한 146만 원씩 연금형으로 한 10년에서 20년을 걸쳐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뜻이냐면 아직 미완의 정책이지만 아직 나이도 안 정했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정확히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게 이제 올해 다 가다듬어 드리겠죠. 그렇다면은 아마 중저가의 연립이라 할지 중저가의 좀 아파트들이 소외됐던 강남만 강남이냐 뭐 이렇듯이 서울만 서울이냐 그랬듯이 중저가의 지방 아파트라 할지 좀 저평가된 분들은 가격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오를 확률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새해에도 교육 사업 뭐 활발하게 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미나라든지 올해 좀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뭐 크게 교육 사업이라 할 건 없고요. 뭐 방송에서 못다 하는 일을 제가 좀 성격이 다혈질이거든요. 바른 말도 잘하고 방송을 내면서도 NG도 많이 냈었어요. 뭐 속된 말로 입 바른 소리를 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조율을 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올해로서 이제 30년이 넘는 해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지 제가 대학 3학년 때부터 이상하게 아르바이트 하다가 이런 부동산 사업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체 전공이 회계학이다 보니까 이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신경을 써가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뭐 세미나라고 봐야 되겠죠. 교육 사업이라는 것보다는. 그래서 주로 세금 내기를 많이 합니다. 되도록이면 수익이 난 것을 지키는 것은 세금을 예방 세무를 미리미리 짜는 거다.
예방세무라는 것은 계약서 쓰고 나서 그날 짜는 게 아니고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짜는 거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하고 그거 같이 머리 맞대고 논의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재테크는 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현장을 많이 가는 편인데요. 이제 현장을 가서 여기에 대한 이완이면 집을 살려면 이곳에 사야 되겠다. 또 이완이면 이곳에 청약하는 게 낫겠다. 또 수익형 상품을 사더라도 공실이라 또 잘 뭐랄까 리턴이 안 되는 것보다도 여기에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또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그 우리가 서울에서 이건 어디라고는 말 안 하겠지만 서울에서 한 16분에서 17분 정도의 도달한 거리에 우리 서울시가 확장될 곳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답사를 많이 가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걸 어느 지역이라는 걸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 뭐 10년 전부터 길게는 15년 전부터 그런 설설설 일이 나왔었는데 요새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솔솔 뭐 수도권이 좀 커지는 곳이 이제 한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알지 여러 가지 이 재테크 얘기를 또 하고 세테크 얘기도 하고 또 주식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금융자산에 대한 것 특히 제가 올해부터는 뭘 좀 신경 쓰냐면 이 부동산 재테크만이 재테크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금융자산을 자기가 다루는 법. 두 번째는 상속세가 없어서 내 재산을 상속은 받았지만 또 값싸게 처분해야 될 경우가 생겨서 그런 상속세를 갖다가 재원을 마련하게 위한 방법이라 할지 또 하나 한다면은 올해 커리큘럼 중에 뭐가 있냐면 제가 또 이제 베트남도 내일모레 다녀오지만 해외 시장 쪽을 좀 분석을 많이 합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부하되어 있고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관계로 이제 글로벌적인 것이죠. 그래서 베트남 시장, 뭐 인도 시장, 중국 시장 여건만 있으면은 이제는 어느 시장을 가든 간에 부동산을 살 수가 있고 또 이중과세 협정을 맺어서 필요 경비를 2번 물리지 않기 때문에 세금 면에서도 한국에서 땅 사나 한국에서 집 사는 거나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가서 집 사는 거나 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 부동산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주식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금 얘기도 좀 하고 재테크 얘기도 하고 특히 청약 관련해서 사회적 배려자분들이 어디에 내가 어떤 자격으로 공적 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받는 방법을 전혀 모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뭐랄까 현장에서 좀 날카롭게 그런 것을 좀 뭐랄까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그냥 한 방에 그냥 방출해주는 그런 세미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하죠. 들어보니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상당히 다양하게 좀 세미나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내년 부동산이 어떻게 변모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여전히 궁금한 점이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세미나장 활짝 열려 있으니까 좀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세금 테크로 부자 되는 법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시즌2 오늘도 알찬 질문들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이 모두 해결이 됐기를 기원하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